2011년 10월 8일 노팅엄셔시의 한 주택에서 한 남자가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46번이 칼에 찔렸고 다수의 머리 부상, 부러진 갈비뼈, 그리고 폐가 붕괴되었습니다. 두 명의 살인자는 빠르게 확인되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사람이 그의 죽음을 돈과 바꾸기 위해 성관계를 사용한 난잡한 아내 샬롯 콜린즈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5세의 샬롯 콜린즈와 남편 클리포드는 1987년에 결혼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들의 삶은 열정적이던 것에서 깨진 것으로 변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점점 밥도 맛없고 국도 맛없다는 상태로 변해 헤어지고 화해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40만 파운드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샬롯은 난잡한 여자였습니다. 살인사건 전 샬롯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21세의 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불충실하고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리포드 콜린즈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애인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클리포드는 샬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샬롯이 외출해서 물건을 사온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긴급 전화를 걸기보다는 남편의 시신 위를 차분히 걸어 다녔습니다. 반시간 후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을 발견하고 긴급번호로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클리포드 콜린즈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구급차를 부르는데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믿습니다. 샬롯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차분하고 무고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지 묻자 샬롯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 전화를 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난잡한 아내는 또한 남편이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출 후 샬롯은 남편의 시신을 그렇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샬롯은 그녀가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죽음에 많은 복잡한 점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샬롯이 사망자를 이용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샬롯이 그녀와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을 차지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집과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샬롯은 친구에게 클리포드가 지긋지긋해. 그를 내 인생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롯은 심지어 남편을 수면제로 죽이고 사고로 위장해 경찰을 속이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증거를 통해 경찰은 샬롯이 콜린즈의 죽음 배후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를 신속히 체포했습니다. 샬롯은 술집에서 스티븐 슐리브스 40세와 켈빈 데일 27세를 만났습니다. 두 낯선 남자와의 농담 후 여자는 그녀와 남편 클리포드 콜린즈 61세가 소유한 노팅엄셔 맨스필드에 있는 40만 파운드짜리 집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샬롯은 성관계 후 스티븐과 켈빈에게 남편을 증오하며 제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샬롯의 말에 동의한 이 두 남자는 61세 남자를 잔인하게 공격하여 그의 몸에 46개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클리포드 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부동산은 샬롯과 두 자녀, 첫 아내의 자녀에게 분할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총 자산은 1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여기에는 40만 파운드 상당의 집, 25만 파운드의 현금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딸은 그녀의 아버지가 관대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제가 공경에 처하면 항상 도와주셨죠. 그는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저에게 그는 영웅이었어요. 라고 딸은 슬픔에 젖어 말했습니다. 첫 아내와의 딸인 줄리는 가족이 아버지의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포드 콜린즈를 자기 집에서 살해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라고 콜먼 트리시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그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며 오랜 세월 동안 불신실한 아내의 고의적이고 조종적인 행동을 용인해온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살인자는 피해자와 친구와 싸웠지만
떠날 때 그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들의 거짓말을 거부했습니다. 두 남자는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8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샬롯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로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녀가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2003년 11월 6일 한 남자의 시신이 이불에 꽁꽁 묶인 채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사망 전 진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진정제가 피해자의 딸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의 범인은 아내인 낸시 키슬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남편을 살해했을까요? 2003년 중반에 미국으로 돌아간 낸시 키슬은 전기 수리공인 마이클 델 프리오레와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몬트에 있는 키슬의 집 전기 배선을 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은행원 로버트 키슬은 탐정을 고용하고 낸시의 컴퓨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낸시의 증언에 따르면 부부는 이후 언쟁을 벌였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로버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자녀 양육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자 낸시는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6살 딸을 이용해 로버트에게 다량의 진정제가 들어간 딸기 쉐이크를 건네게 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후 낸시는 집안의 장식품을 사용해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카펫에 말아 창고에 숨겼습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아이들이 아파트를 떠난 후 낸시는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신을 카펫에 말아 파크뷰 아파트의 창고에 숨겼습니다. 체포된 후 낸시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하며 5년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인 강간과 동성 성관계를 포함한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로버트가 자주 술과 코카인을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2005년 6월에 대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낸시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문 중 낸시는 남편을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기억상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무거운 금속 조각으로 머리에 5개의 상처를 입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낸시는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진정제 중 하나인 스틸록스를 사용해 몰트 위스키 병에 섞었지만 남편의 폭력성을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는 홍콩에서도 같은 시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바닥에 남은 잔여물을 보고 약이 들어간 술을 버리고 새 병을 사서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키슬의 이웃인 앤드류 턴저는 그가 쉐이크를 맛본 후 졸음이 오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낸시는 그 쉐이크를 자신의 아이와 방문한 아이를 위해 만들었지만 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낸시 키슬에 대한 사건은 마이클 런 판사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5일간의 재판 끝에 2005년 9월 1일 5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의 후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키슬은 2008년 4월에 자신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 청원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0년 1월 12일에 최종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1월 21일에 앤드류 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판사 앞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문을 포함한 부적절한 증거를 사용했고 배심원에 대한 초기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2월 11일 최종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키슬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슬은 2010년 3월 2일 단일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2011년 1월 10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2003년 11월 2일 밤 로버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녀가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낸시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책임 감소와 도발을 근거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한 TV 수리공과 외도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가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으며 남편의 1,800만 달러의 자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10주가 넘는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거를 들은 후 7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기소된 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최종 항소법원은 2011년 재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키슬의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심에서 그녀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배심원에게 말한 것이 잘못되었고 재판 판사가 배심원에게 잘못된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항소법원은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신청자가 제기한 2가지 근거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로베르토 리비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법원의 다른 2 판사, 로버트 탕칭 판사와 조세프 포 판사가 결정 이유를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키셀의 살인사건은 조 MC 기니스의 논픽션 책 네버 이너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라이프타임 TV 드라마 더 2MR 키셀스에서도 극화되었으며 낸시 키셀 역은 로빈 터네이가 그녀의 남편 로버트 역은 안슨 마운트가 맡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낸시의 판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낸시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낸시가 받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